자, 지금까지 이제 어려웠던 물권법 배운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물권법 우리 3분의 1이에요. 사실 14개니까 40개 중에 14개니까 35점이잖아. 딱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고, 이제 조금 편하게 이제 물권 반대, 우리가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그래요. 재산에 가지고 이익 얻는 게 재산권이죠. 물권은 물건 가지고 이익을 얻는 거야. 물권. 어떻게 이익 얻느냐? 지배해서 이익 얻는 거죠. 지배권. 자, 지배. 딱 지배해서 이익 얻는 거죠. 지배하는, 확실하게 지배하는 딱 점유하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점유 안 하고 있는 게 뭐죠? 두 개. 지역권하고 저당권이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 안 하고 지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자, 저당권은 채권. 채권은 뭐 가지고 이익 얻는? 사람 가지고 이익을 얻는 거예요. 사람.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해야죠. 그죠? 청구해서 이런 청구권입니다. 이거는 간접적 이익이죠.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전화해서 자, 뭔가 청구하잖아. 근데 채무자가 협력을 해줘야 이익을 얻는단 말이야. 채무자가 싫어,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채권은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소송입니다. 간접적으로 이익 얻는 거예요. 물건은 직접이죠. 그냥 딱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내 거야. 내가 이익 얻자. 그래서 물건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갑질한다 그러죠. 소유권, 그죠? 자, 이제 채권은 옵니다. 채권은 결국 둘이 사이의 관계야. 자, 두 사람, 채무자하고 채권자 사이에 청구하는 관계. 청구권. 청구해서 갑이 이제 협력해주면 이제 그 물건을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권리죠. 요게 이제 채권입니다. 여기다 이제 등기를 하면 이제 물권이 되는 거고, 청구해서 수령하는 권리가 채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 협력을 안 해줘. 그러면 이제, 자, 소송에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이런 이제 소송을 해야죠. 자, 그래서 채권은 사람,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둘이 사이의 관계야. 그 제3자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등기 같은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둘이 아는 사람 관계니까.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386조 와보세요. 계약법도 계약 총론, 강론 이렇게 됩니다. 386. 자, 1장에 계약 총론 이렇게 나와요. 자, 1번의 계약법 서론은, 자, 계약에 의해서 양가로 1번. 자, 넓은 의미의 계약은, 자, 계약은 결국 청약과 성락을 합치시키는 거죠. 넓은 의미의 계약은 물권 계약, 지금까지 배웠죠. 물권 계약을 일명 물권적 합의라고도 합니다. 물권적 합의 계약 같은 말이에요. 물권 계약 뭐 배웠어요? 이제, 자, 소유권 이전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그런 거죠. 그 다음 준물권 계약, 뒤에서 배울 거야. 준물권 계약. 다음 가족법상 계약 등등등등도 포함한 개념인데, 이에 반해 줄거서요. 이제 좁은 의미의 계약, 그냥 계약 그러면 채권 발생을 목적은 채권 계약만 말합니다. 그냥 계약 그러면 채권 계약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제 파란 색깔 2번 계약 자유 원칙과 그 제한. 자, 양갈 1번에 계약 자유의 원칙, 요건 기억하죠. 자, 계약은 둘이서 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하라는 거야. 자, 동그라미 2번 요건 기억합니다. 이러한 계약 자유 원칙 4가지입니다. 기억. 계약을 체결할 거냐 안 할 것이냐 자유야. 이퀄 적으세요. 청약의 자유, 성락의 자유입니다. 청약할 거냐 안 할 거냐 자유. 성락할 거냐 안 할 거냐 자유. 다음 니은 상대방 선택의 자유야. 을한테 팔 거냐 병한테 팔 거냐 상대방 선택의 자유. 띠것 내용 결정의 자유입니다. 1억에 팔 거냐 9천에 팔 거냐 공짜로 정의할 거냐 내용 결정의 자유. 마지막 리얼의 계약 방식의 자유입니다. 방식의 자유니까 이퀄 구두 계약이 원칙이에요. 계약 방식의 자유입니다. 우리 어제 중개사법 시간에 배웠어요. 자, 우리 거래 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방식의 자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약 방식의 자유. 그래 거래 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어요. 없지만 만약에 A4 용지에 이제 계약서를 썼어. 몇 년 보존하라 그랬죠? 거래 계약서 5년. 그런 게 계약 자유 원칙에 나오는 거야. 자, 4개 기억합시다.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 요게 이제 계약 자유 원칙 4가지입니다. 자, 오른쪽 그 파란 색깔 3번에 보통 거래약관, 우리 이 보험약관 생각하면 이건 아직 보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다 보고 나서 합니다. 자, 한 장 넘기세요. 자, 389페이지에 자, 02 계약의 종류. 자, 거기다가 자, 우리 1번 전형 계약 같은 말 적어. 이름 있다. 유명 계약입니다. 전형적 계약 같은 말 이름 있다. 그래서 유명 계약입니다. 여기 15종이 있어요. 15종. 그 다음에 유명 계약의 반대말은 자, 비전형 계약, 무명 계약이죠. 자, 전형 계약, 비전형 계약. 자, 민법의 규정은 자, 15가지 계약을 전형 계약, 유명 계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민법에 없는 계약을 비전형 계약, 무명 계약이라 그래요. 자, 우리 가수도 유명 가수하고 무명 가수 있잖아요. 그죠? 무명 가수가 많아요. 유명 가수가 많아요. 무명이 훨씬 많죠. 근데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무명 계약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계약이 몇 개냐? 여러 수천만 개야. 왜? 둘이서 정하면 되니까. 계약 자유 원칙이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15개를 민법에 규정하고 그걸 유명 계약, 전형 계약이라 그래. 이거 좀 외워줍니다. 15개를 어떻게 외우냐면, 자, 이건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물건 어떻게 외웠죠? 8개. 이렇게 어떻게 외웠죠? 물건은 점유권, 물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8개 외웠죠? 그 순서대로 똑같이 이제. 자, 계약은 834로 외웁니다. 8, 3, 4. 그죠? 여러분들은 유치원생이야, 이제. 그죠? 그림 좋죠? 8, 3, 4. 요게 이제 8이 쌍무 계약이야. 쌍무는 양쪽 쌍방 다 채무가 있다. 쌍무. 이쪽은 한쪽만 채무자다. 편무 계약이라 그래. 이쪽은 쌍무일 수도 있고 편무일 수도 있는 거야. 자, 유상일 때는 쌍무고 또는 무상일 때는 편무가 돼요. 이렇게 15개입니다. 자, 쌍무 대표적인 예를 들면 쌍무는 양쪽 다 쌍방 다 채무자다. 그래서 쌍무계약이라 그래. 근데 매매하게 되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죠. 매도인은 이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매수인은 대금 1억 줄 의무죠. 양쪽 다 의무가 있으니까 쌍무계약이라 그래. 근데 정여 같은 경우는 편무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 물건 공짜로 주겠다. 그러면 정여자만 의무가 있지 수정자는 의무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편무계약이라고 해서 해봅시다. 쌍무는 이제 반드시 외워야 돼. 왜냐? 우리 시험 범위가 다 쌍무야. 자, 일단 매매, 교환, 임대차. 자, 거기 일단 보세요. 2번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자, 양가로 1번에 쌍무계약은 동그라미 1 계약 당사자 쌍방이죠. 그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그래. 자, 그 2번에 일단 매매, 교환, 임대차 잘라주세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게 우리 시험 범위란 말이야. 이렇게 3개 해놓고 그 다음 이제 밑에 5개. 자, 이 고, 도, 초, 화, 여 이렇게 됩니다. 고용, 도급, 조합, 화해, 여행. 고도, 조화여. 거기 적어보세요. 그 뒤에다가 고용 뒤에다가 고용계약, 고용 도급계약, 도급계약, 조합계약, 화해계약, 여행계약이야. 8개. 매매, 교환, 임대차. 고도, 조화여. 조가 조합, 화가 화해, 여행의 여. 8개입니다.
지금 말해봅시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고도 좋아요. 고도 좋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를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고도로 좋아요. 여행 가자. 이렇게 입니다. 그 다음 편무계약은 자 3개예요. 자 한쪽만 의무자 정여 사용대차 현상 광고입니다. 정사현 정여 사용대차 현상 광고. 정사현 밑에 2번 편무계약은 어느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한쪽만 채무를 부담한 계약. 다음 장 넘기세요. 자, 이번에 이제 정여 사용대차 현상 광고 잘라주세요. 정사현만 편무계약입니다. 정여 사용대차 현상 광고. 그 다음 그 옆에 적으세요. 그 옆에다가 자 이게 빠져 있어요. 자 유상인 때는 쌍무, 유상 쌍무, 무상 편무가 되는 게 자 겁니다. 4가지야. 소, 위, 임, 종. 요걸 교과서에 빠져 있어. 자 소비대차, 임, 임치, 종신, 정기금입니다. 자 소비대차, 임, 임치, 종신, 정기금은 유상계약일 때는 쌍무고 무상계약일 때는 편무가 됩니다. 쉽게 해서 애울 때는 이제 소위가 육군 소위가 임종 죽으면서 자 대가 받고 죽으면 유상 쌍무, 공짜로 그냥 자살이 죽으면 무상 편무입니다. 소위 임종. 소위 임종은 유상일 때는 쌍무, 무상일 때는 편무야. 자 그래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번에 정여 사용된 현상하고 잘라놓고 거기다가 이제 무상에다가 여기다 자 무상인 소비대차, 무상인 위임, 무상인 임치, 무상인 종신정기금 그러면 편무가 돼요. 그래서 소위임종은 앞에 무상이 들어가면 편무, 앞에 유상이 들어가면 쌍무가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15개를 애우라 그러냐? 자, 왜냐하면 이 쌍무계약은 2가지가 발생해. 거기 있죠? 동시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은 쌍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국일 실익중요 표시. 자,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 한해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자, 편무계약은 이 동시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동의. 자, 이건 한쪽만 의무자니까 자, 동시에 이행할 필요가 없죠. 동의는 편무에서는 발생 안 합니다. 자, 여기서도 쌍무일 때, 앞에 쌍무일 때는 동의가 발생하는데 편무일 때는 동의가 발생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쌍무하고 편무를 나눕니다. 일단 8개를 먼저 외워야 돼. 매매, 교환, 임대차, 고도, 좋아요. 먼저 외우고, 소위 임종은 자 유상일 때는 유상인 소비, 유상인 위임, 유상인 임치, 유상인 종신정기금은 쌍무입니다. 반대로 무상인 소위 임종은 편무예요. 자 그러면 3번 내려온다. 유상계약, 무상계약 갑니다. 자 유상은 쉽게 얘기해서 뭔가 대가를 받는 거 여기다가 쌍무에다가 한 개 더 보태면 돼요. 이제 9개입니다. 9개. 여기서 현상 광고 계약이 우리 자 로또 복권 당첨이야. 자 요 현상 광고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9개가 돼. 현상 광고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뭐 10억씩 받잖아. 대표적인 유상입니다. 자 그러면 현상 광고가 유상으로 갔으니까 여기 무상은 2개로 줄어들겠죠? 무상은 정여하고 사용대차 2개야. 여기 소위 임종은 공짜일 때는 무상, 대가 받으면 유상이죠. 자 그럽니다. 그래서 9, 2, 4 이렇게 돼요. 유상 무상은 가보죠. 유상 무상 1. 유상은 동그라미 1번에 계약의 당사자가 재산상 출연하는 계약을 자 계산상 출연 준다 주고받는다는 계약이 유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받는 게 유상입니다. 그래서 유상은 9개. 9개. 자, 동그라미 2번에 줄 거세요.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지만, 그러나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요걸 잘 알아야 돼. 바로 나오죠.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에요. 이렇게 되죠. 보세요. 유상이 9개잖아. 자, 유상. 그래서 자, 쌍무가 8개죠. 우리가 산수 배우죠. 쌍무. 자, 조심하세요. 자, 쌍무 요 현상광고 있죠. 현상광고는 유상이죠. 그죠? 유상이지만 편무잖아. 편무.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쌍무는 다 유상에 포함되지만 유상이 다 쌍무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현상광고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유상이 쌍무보다 크다는 거죠. 이렇게. 자, 쌍무는 100% 유상이지만 유상이 다 쌍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유상이 큰 개념이야. 유상 9개. 쌍무계약 더하기 현상광고 이렇게 하면 돼. 쌍무계약 더하기 현상광고가 유상계약이에요. 다음 2번 무상계약은 자, 한쪽만 일방만 자, 출연을 하는 계약입니다. 일방만 뭔가 주는 계약입니다. 경제적 출연하는 계약이 무상, 공짜입니다. 공짜. 쉽게 얘기해서. 자, 2번 두 개 정여하고 사용대차가 무상계약입니다. 정여 사용대차. 그리고 이제 공짜 아까 소위임종보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도 공짜일 때는 무상입니다. 자, 3번에 이제 구별 실익은 9, 2, 4 구별한 실익은 유상계약에는 매매 규정이 준용이 돼요. 매매 규정을 준용합니다. 즉 유상계약에 한해서 살짝 적어 담보책임 앞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문제된다를 성립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합니다. 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의 특징이에요. 자, 구별 잘해야 됩니다. 쌍무, 편무, 유상, 무상은 잘 구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낙성계약 반대말 요물계약입니다. 낙성이 원칙, 요물은 예외. 자, 이 낙성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 동그라미 치세요.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야, 합치, 청약과 성락이 합치되면 성립, 낙성계약, 성락으로 성립한다는 거야. 낙성계약이 원칙이에요. 자, 이번에 요물계약은 살짝 적어 3개밖에 없습니다. 자, 요물계약의 뜻은 동그라미 1,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 외에 더하기, 자, 물건의 인도 등등, 맨 밑에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급부가 완성돼야 성립하는 거예요. 급부가 완성돼야 성립하는. 자, 3가지 해봅시다. 이번에 계약금 계약. 자, 보증금 계약은 치우세요. 보증금은 요물이 아닙니다. 계약금 계약, 대물변제 계약, 현상광고 계약. 요 3가지가 요물 계약입니다. 뭐를 치우라 그랬어요? 보증금 계약은 치우라 그랬어요. 자, 외우는 방법은 현대계 이렇게 옵니다.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자, 요 3가지가 대표적인 요물계약이야. 요물. 자, 요물은 자, 물건 기타 등등 급부를 요구해서 급부가 완성되어야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자, 현상광고는 자, 우리가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는 아직 계약 성립 안 해. 딱 1등 당첨돼야 성립해. 그래서 요물계약이라 그래요. 현상광고. 다음 대물변제는 대물로 대신 변제가 완료되어야 성립합니다. 내가 아파트를 대물로 주겠다 그러면 등기한 때 성립해요. 대물변제는.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통장에 계약금이 딱 꽂힌 때 성립합니다. 내일 계약금 줄게. 알아서 내일 받을게. 그건
예약이야, 예약. 계약금 계약은 급부가 완성돼야 돼. 자, 우리가 우리 현대건설 있잖아요, 그죠? 현대건설의 본사가 개동에 있어요. 현대계 이렇게 옵니다. 아니면 현대건설은 계약금을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해요. 현대는 건물 질 때 계약금 한 10% 20% 받습니다. 현대계가 요물계약이에요. 요 세 개 빼면 나머지는 전부 낙성계약입니다. 자, 오른쪽 3번. 구별실익은 계약 성립 시기가 다르다죠. 자, 요물계약이 성립 시기가 늦죠, 그죠? 요물은 급부가 완료돼야 되니까. 다음 5번에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입니다. 자, 양은 일시적 계약은 한 번만 급부하면 계약이 끝나는 계약이 일시적 계약이죠. 자, 급부는 뭐 주는 게 급부예요. 그 주는 게. 자, 대표적인 애들 나오죠. 정여, 매매, 교환 등이죠. 정여는 한 번만 주면 끝나잖아요. 매매도 한 번만 주면 끝나죠. 다음 교환도 한 번만 주면 끝나요. 그래서 일시적 계약이죠. 자, 근데 2번 계속적 계약은 자, 어느 정도 급부가 계속 시간적으로 계속돼야 돼. 그걸 계속적 계약이라 그래.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계속적으로 급부를 해야 되는 계약이야. 대표적인 애들 소비대차 계약. 자, 소비대차는 돈 빌리는 계약이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은행에 가서 1년, 2년 이렇게 빌리죠.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공짜로 빌려주는 계약, 사용대차. 임대차는 유상으로 빌리는 계약이죠. 고용, 자, 고용은 우리 취직하는 계약. 도급은 자, 일을 완성하는 계약. 도급, 돈 내기. 임치는 문치는 물건을 보관시키는 계약입니다. 물건을 보관시키는 계약. 이런 것들이 계속적 계약이야. 자, 우리 시험은 일시적 계약은 매매하고 교환 생각합니다. 매매, 교환.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만 기억하세요. 자, 3번의 구별실익은 1번 계약의 소멸은 줄거세요. 일시적 계약은 소고표가 있는 해제입니다. 해제. 앞에다 적어. 매매하고 교환은 해제. 다음 잘라주고 계속적 계약 즉 임대차는 해지를 합니다. 소고표가 없는 해지. 다음 마지막 6번에 예약과 본계약이죠. 예약하고 본계약은 잘 알겠죠, 그죠? 자, 사전에 본계약 체결 전에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예약이라 그러죠. 예약. 우리 내일 모레 설이잖아요, 그죠? 비행기나 KTX 타려면 미리 예약 하나 못 하잖아. 그 예약. 그 예약의 반대말이 본계약을 체결하는 걸 본계약이라 그래요. 자, 줄었죠? 예약은 항상 나중에 이행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채권 계약이에요. 예약도 채권 계약 같은 말 채무 부담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 동의어 채무 부담 계약입니다. 이렇게 꼭 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빈칸에 좀 적죠. 자, 우리 시험 범위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암기를 해야 돼요. 우리 시험 범위가 세 가지 뭐라고?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15개 전형 계약 중에 요 세 개만 시험 범위야. 왜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이 채권계약 3개야.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자, 그럼 공통점 갑니다. 2, 3. 공통점은 첫째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항변권과 이연부담 요 세 군데 다 나온단 말이야. 자, 반대로 쌍무계약 반대는 뭐가 아니다? 편무계약이 아니다 이거죠. 쌍무. 다음 유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 그러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되죠. 담보 책임이 성립합니다. 유상의 반대 무상이 아니다.
유상계약. 그 다음 세 번째. 자, 무리가 따서 쌍유 외워야 돼. 쌍유 낙성계약. 낙성. 그래, 뭐가 아니다? 낙성의 반대말 요물이 아니다. 요물계약이 아니다. 다음 마지막 분료식 계약입니다. 방식을 요구하지 않아. 분료식 계약. 같은 말 구두 계약입니다. 말로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법을 안 배운 사람은 야, 구두 계약은 계약이 아니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구두 계약이 원칙입니다. 자, 반대말 요식 계약이 아닙니다. 방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네, 봅시다. 쌍유 낙불 계약. 쌍유 낙불. 쌍유 낙불. 그 다음 차이점이 매매하고 교환은 자, 일시적 계약이니까 계약을 없애는 방법이 해제가 됩니다. 해제. 자, 매매나 교환에서 채무를 불이행하면 해제합니다. 해제. 자, 임대차는 요거는 계속적 계약이니까 차임을 이익이 안 내면 해지를 합니다. 해지. 요게 차이점이에요. 자, 매매하고 교환은 해제, 임대차는 해지. 이런 게 기본 개념이에요. 물건보다는 하기가 굉장히 쉽잖아. 자, 요걸 외웠다 치면 밑에 31회, 작년 문제 한번 가볼까? 하나 넘겨보세요. 4번 문제 한번 보죠. 4번이 33회니까 작년, 저작년 거네요. 4. 계약에 유행하는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1번.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에도 나왔네요. 매매는 뭐였죠? 쌍유 낙불이잖아. 낙성이죠? 요물이 아니잖아. 요물은 세 가지 뭐가 없다? 현대, 개, 세 개밖에 없잖아. 2번. 교환 계약. 여기 나왔죠? 교환은 뭐죠? 쌍유 낙불이죠. 유상이죠. 무상이 아니다. X. 자, 3번. 정여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예, 정확합니다. 정의는 낙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낙성해 봤는데 요물은 세 개밖에 없잖아. 요물 세 개 뭐야? 현대계. 요거 빼고 나면 다 낙성이에요. 자, 그래서 답이 3번이겠고, 4번. 도급 계약은 요물이 아니죠. 요물은 세 가지 뭐야? 현대계. 그래서 현대계 내오라는 거야. 다음 5. 임대차 계약은 쌍유, 쌍무죠? 편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한 문제 꼭 나와요. 일단 요걸 먼저 외워놓고 다음에 아까 834 암기해줘야 돼. 자, 요물계약이 많이 나오니까 요물계약 3개 뭐라 그랬죠?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이건 외워줘야 돼. 요물계약.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나와. 여기서. 다음 03. 계약의 성립 갑니다. 자, 계약의 성립은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합의죠. 자, 갑이 대개 이제 자, 시험은 맨날 매매에서 거의 낸단 말이야. 자, 갑이 자,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라고 처음에 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그래요. 자, 계약하자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좋다. 내가 1억에 사겠다라고 승낙을 하죠. 요게 이제 딱 두 개가 합치돼야 돼. 합해져 가지고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요게 바로 낙성 계약이야. 성낙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매도인, 매수인이죠. 그래서 청약과 성낙이 합치로 성립합니다. 그러면 합치는 자, 교과서에는 두 가지지만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외우세요. 자, 이 사람이 합치해야죠. 사람. 인적 합치 또는 주관적 합치라고 그래. 사람이 합쳐야죠. 갑이 산다 그러면 판다 그러면 을이 산다 그래야죠. 다음 또 이 1억 집 1억이죠. 여기 바로 주관적 객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같은 말 내용의 합치죠. 내용적 합치가 돼.
만약에 값은 1억에 판다 그랬는데 을이 9천에 사겠다. 이런 불합치로 성립 안 하죠. 그 다음에 시간적 합치도 있어야 돼. 시간적 합치. 자, 값이 자, 조금 더 나와요. 자, 성납 기간을 2월 1일로 딱 정해줬어요. 그럼 을이 2월 1일 이내에 성납을 시켜야 성립합니다. 시간적 합치. 요게 이제 합치가 안 되면 불합치라 그래. 불합치 또는 불합의가 되면 계약 불성립이에요. 자, 하나씩 보죠. 파란 색깔 1번 계약 성립이고 동그라미 쳐. 합의 같은 말 합치입니다. 합의 동의 합치. 자, 1번 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청약과 성낙이라는 서로 반대 대립 반대되는 의사표시 합치 합의가 돼야 됩니다. 이런 합치 합의 성립은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and 시간적 합치도 필요해요. 자, 양가로 1번에 객관적 합치 같은 말 적어 내용적 합치입니다. 내용적 합치. 자, 1억에 팔겠다, 1억에 사겠다. 내용이 합치돼야 돼. 자, 내용적 합치입니다. 자, 오른쪽 와보세요. 동그라미 2번 갑이 우측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격 정했어, 안 정했어? 안 정했죠? 이건 청약의 유인입니다. 청약이 아니에요. 을이 곧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 표시했죠. 그러면 가격이 합치 안 됐죠? 계약 불성립이에요. 아직 매매대금에 관한 객관적 내용적 합치가 없어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딱 합치돼야 돼. 다음 2번 내로 주관적 합치는 이퀄적은 사람의 합치입니다. 인적 합치, 주관적 합치. 자, 예컨대 보세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그럼 누가 성낙해야 돼? 을이 성낙해야죠. 엉뚱하게 을이 아니라 제3자 병이 성낙하면 주관적 불합치로 계약 성립 안 합니다. 시간적 합치적, 시간적 또 합치가 돼야 돼요. 예컨대 갑이 을 여보고 우리 혼인하자라고 프로포즈 했어요. 근데 갑이 죽고 나서 을 여가 그래 혼인하자. 그럼 계약 불성립이죠. 시간적 합치가 안 됐어. 자, 동그라미 2번 불합의죠. 불합의는 계약 불성립입니다. 불합의는 아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 양가로 1번 쌍방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전부든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걸 불합의 불합치라 그래요. 그러면 이퀄 계약 불성립입니다. 자, 무조건 불합의가 나오면 계약 불성립이야. 자, 양가로 3번 오세요. 자, 이 불합의를 알았다 그걸 안불합의 또는 한자로 쓰면 의식적 불합의라고 그래. 안불합의. 의식적 불합의든 모르는 불합의를 숨은 불합의라고 그래. 숨은 불합의든 간에 불합의의 경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불합의는 계약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계약 성립을 전제로 하는 착오의 취소가 허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자, 앞에서 배울 거예요. 취소는 계약 성립했을 때 취소하는 거예요. 불성립의 경우는 아예 계약 자체가 없으니까 취소 문제도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른쪽 기출을 보세요. 기출 보면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으면, 자,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 불성립이죠. 계약 자체가 없는 거니까 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예요. 취소는 계약이 성립한 후에 하는 거야. 불성립의 경우는 계약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이번에 이제 청약과 성낙이 위한 계약의 성립 이퀄 적으세요. 낙성계약. 낙성계약 가로 원칙입니다. 낙성계약이 원칙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계약 성립은 청약과 성낙의 합치입니다. 자, 모든 계약 똑같아요. 근데 계약에서
가장 많은 게 매매를 한단 말이야. 자, 매매는 자, 청약과 성락이 합치돼야 돼. 합해져 가지고 일치돼야 돼. 자, 다시 갑니다. 그러면 1번에 청약의 의 갑니다. 우리 영어로 하면 프로포즈야, 프로포즈. 자, 감남이 얼려보고 우리 혼인하자. 그게 청약이에요. 자, 1. 청약의 의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의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성락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자,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줄거세요. 확정적 의사표시다. 확실한 의사표시가 돼야 돼.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딱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자, 조금 이따 나와요. 계약이 갑이 얼보고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고 딱 청약을 해서 그러면 확정적 의사표시가 딱 도달되고 나면 철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확정적 의사표시야. 확정적 의사표시. 포인트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중요. 자, 청약은 청특정인 갑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자, 줄거세요. 청약 자체를 명시할 필요가 없어. 묵시적으로도 가능해요. 묵시적 청약도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없습니다. 대표적인 불특정 청약 예가 나오죠. 자동 판매기 설치. 하나 더 적어서요. 버스의 정차.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는 게 청약입니다. 자판기 설치하고 버스의 정차 이런 게 청약입니다. 자, 밑에 판례 정리합니다. 판례. 청약은 그에 응하는 성락만 있으면 곧 계약이 있으면 줄거세요.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돼.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확정 의사표시하므로 청약은 그 내용 결정,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집 1억 여기 확정돼야 돼요. 자, 자동 판매기 설치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요? 자판기 정해져 있죠? 그게 청약이에요. 자판기. 가격 없는 자판기 있던가요? 발로 차버려, 그럼.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그 다음 버스의 정차. 버스도 가격이 정해져 있죠? 지금 우리 기본 요금이 얼마죠, 버스가? 1,500원인가요? 딱 정해져 있잖아, 그게. 그게 안 정해져 있으면 청약이 아니라 청약이 유인입니다. 우리 동대문 시장에서 떨이요, 떨이 이런 건 청약의 유인이야. 자, 그 밑에 바로 나오면 양가리 2번 청약의 유인 땡땡 저거 가격이 안정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청약하라고 꼬시는 거야. 유인은 꼬시는 거죠. 쉽게 해서 삐끼. 자, 동그라미 1번 청약의 동그라미 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은 유인당한 자에게 자신에게 청약으로 꼬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약 유인은 꼬시는 거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떨이요, 떨이. 나는 안 떨이다. 그래도 돼요. 자, 그럼 오른쪽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조심. 각종 광고는 원칙은 청약의 유인이에요. 꼬시는 거죠. 광고할 때 가격이 딱 안정해져 있잖아. 보통 프랜카드 어떻게 돼 있어요? 평당 뭐 1,000만원대 이렇게 돼 있어. 1,000만원대 하면 1,999 이렇게 되죠. 청약의 유인입니다. 그 대표적인 애들 나오죠. 구인 광고, 물품 판매 광고, 기차 시간표 게시 등이 청약의 유인들이야. 가격이 딱 안정해져 있어요.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그 3번도 한번 출제된 거네요.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 이 청약 유인이죠.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교섭 당사, 줄거 견적서 제출하는 행위도 청약 유인입니다. 자, 견적서에는 대충 가격 나와. 확정 가격이야? 대충 가격이죠? 청약 유인이에요. 딱 확정적 의사 표시가 아니에요. 자, 그런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양가로 3번 내려오세요. 청약의 효력 발생 애호이죠?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자, 줄었죠? 청약도 원칙적으로 도달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해. 자, 그 다음 또 줄것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 후에
나중에 행위 능력 상실하거나 특히 사망해도 청약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집 팔게 하고 나서 죽었어요. 그래도 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나중에 상속인에게 혈액이 미쳐요. 자, 4번 청약의 구속력 중요 표시하시고, 자, 제 527조야. 우리 계약법 1조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 자, 갑이 을에게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어요. 을에게 딱 도달하면 혈액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발생 후는 처리합니다. 청약의 구속력이라 그래요. 구속력. 자, 527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앞에 적어 도달하면, 여기 빠졌어요.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고 나면 철회 못합니다. 이걸 구속력이라 그래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청약의 혈액이 발생한 후에는, 혈액이 발생했다 뭐죠? 도달 후에는 이런 말이야. 도달 후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하지 못합니다. 뭐 격지자든 대화자든 똑같아요. 격지자 간의 청약도 마찬가지로 철회하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할 때 이 두 사람 사이에 대화자란 개념하고 격지자란 개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는데 이 시간적 개념이에요. 자, 시간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적게 걸리냐 이게. 대화자는 시간이 금방 도달하는 거죠. 금방 0.1초 만에 도달하잖아. 자, 격지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시간이 오래. 대표적인 내가, 자, 대화자는 우리 전화로 청약 승낙하면 대화자입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전화하면 한 몇 초 하면 도달하잖아요. 자, 그럼 격지자가 뭐냐면, 격지자는 우리 편지죠. 편지란 말이 나오면 최소한도 안동에서 서울 가는데 하루 이틀 걸리잖아. 격지자입니다. 미국 가려면 뭐 일주일, 2주일 걸리죠. 무조건 전화가 나오면 대화자, 편지가 나오면 격지자야. 대화자든 격지자든 간에 도달하면 철회 못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양가로 5번에 이제 청약의 그 실질적 효력, 성납적인 땡땡 적으세요. 요게 시간적 합치 뜻이야. 시간적인 합치가 돼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성납기간을 정한 경우. 자, 보세요. 제528조 박서 제1항 성납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줄거세요. 청약자가 그 기간, 즉 성납기간 내에 성납 통지받지 못하면 그가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거 계약 불성립입니다. 다음 제3번 529조 성납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줄거세요. 상당한 기간 내에 성납 통지 받지 못한 때는 그 청약 효력을 잃는다. 계약 불성립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적 합치라는 겁니다. 자, 가겠어요. 자, 청약하는 방법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성납 기간을 딱 정한 경우. 자, 정한 경우. 두 번째는 성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딱 정했으니까 요 기간 성납 기간 내에 도달해야 돼. 그래야 계약 성립해. 그 다음에 요거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해야 돼. 기간 내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해요. 자, 여기 기간 지나버리면 청약 효력이 상실해. 보죠. 갑이 을에게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하면서 자, 성납 기간을 정했어요. 자, 1월 1일 날 청약하면서 2월 1일까지 성납해달라고 기간을 딱 정했어요. 근데 도달을 자, 1월 한 3일 날 도달했다고 하죠. 근데 을이 이제 자, 성납을 합니다. 성납을 2월 1일까지
자, 도달했어요. 예컨대 1월 30일 날 도달했다. 그러면 계약 성립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가지고 2월 3일 날 도달했어요. 연착이죠? 연착되면 이 청약의 효력이 상실해버려요. 청약. 이 효력이 상실하니까 이 연착된 성락, 요것만 가지고 계약 성립할 수 없잖아. 계약 불성립이 됩니다. 성립 안 해요. 자, 두 번째. 기간 안 정했어요. 기간 안 정했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해야 돼. 뭐 상당한 기간 그러면 한 열흘, 일주일 생각하면 됩니다. 외국 같으면 한 달.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 안 하고 이게 연착돼 버리면 마찬가지야. 청약 효력이 상실하니까 계약은 불성립이 됩니다. 이게 시간제 값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2번에 성락갑니다. 성락이 바로 세계합치,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시간적 합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1번 성락은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 목적으로 줄거세요. 성락자 을이 청약에 대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청약도 의사표시, 성락도 의사표시야. 자, 그럼 2번 가장 중요해요. 2번. 성락은 청약자에게만 하여야 하므로 줄거세요. 청약과는 달리 불특정 다선에 대한 성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특정 다선의 성락은 아예 무효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바로 주관적 합치라는 거예요. 자, 갑이 청약할 때는 불특정 다선에 할 수 있었죠. 자동 판매기 설치, 버스의 정차, 불특정 다선에게 청약 가능해요. 근데 성락은 반드시 요 특정된 청약자에게 해야 돼. 그래야 사람이 합치잖아요. 성락은 불특정인에게 하면 무효입니다. 성락은 반드시 특정된 청약자에게 해야 돼요. 불특정인에게 하면 무효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한 줄 긋고 성락은 청약 내용과 일치해야 돼요. 이게 바로 내용적 합치, 가격이 합치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양가로 2번 연착된 성락, 이게 이제 시간적 불합치야. 자, 오른쪽 판례 좀 정리합니다. 맨 위에 찾아나오는 판례입니다. 오른쪽 판례 찾았어요. 자, 갑니다. 청약의 상대방이 줄거세요. 첫째 줄부터 청약의 상대방 을에게는 회답할 의무는 있는 것은 아니다, 없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계약 자유 원칙입니다. 성락할 의무는 없어. 성락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자유야. 회답할 의무는 없으므로 청약자가 줄었습니다. 미리 정한 기간 내에, 근데 일주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성락으로 동그라미 간주한다, 본다,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에 표시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즉 바로 밑에 줄 회답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워낙 자주 나와요. 자, 갑이 을에게 우리 집을 팔면서 일주일 내에 너가 성락하지 않으면 성락한 걸로 본다 이렇게 적었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락한 걸로 간주한다면 을은 굉장히 불이익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락 의무가 없으니까 본다고 해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을이 가만히 있으면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성립이에요. 성락의 자유 때문에 그래요. 자, 양거는 이번에 연착된 성락입니다. 조심해야 돼. 연착된 성락 아까 했죠? 계약이 일단 불성립이죠. 자, 그럼 갑니다. 예외야, 예외. 자, 2월 1일까지 성락 기간을 정했는데 을이 2월 3일 날 연착해서 성락했어요. 자, 그러면 이 청약 자체는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청약 효력 발생하니까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연착됐어요. 그럼 다시 이 사람은 계약하려면 또다시 청약했다가 또다시 성락해야 돼.
갑이 귀찮으니까 요 연착된 성락 요걸 갑이 새로운 자 뉴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갑이 이번엔 성락만 해주면 계약을 빨리 성립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요걸 자주 나와요. 자, 530조 잘 보세요. 연착된 성락이래요. 전 2조의 경우는 필요 없고 그냥 연착된 성락은 청약자 갑이 이를 줄 것이에요.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볼 수 있다. 새 청약으로 보고 성락만 하면 계약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주 나옵니다. 자, 거기 방가로 1번 계약은 일단 불성립하는데 자 이거 나가죠. 성락 기간이나 기간 정했을 때 또는 안 정했을 때는 상당한 기간 경과 후에 도달하면 연착이죠. 효력이 상실되므로 원칙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잘라주고 다만 요거야. 성락은 연착된 성락을 청약자가 이를 물어볼 수 있다고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성락만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는 있다. 요 지문도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제 그 정도 기억하고 방가로 2번 아직 보지 마세요. 그냥 지나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3번 중요 표시하세요. 변경을 가한 성락.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자, 534조 보세요. 성락자가 의리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성락한 때는 심표. 그 청약은 거절됐어요.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 합치가 안 됐을 때 얘기예요. 자, 갑이 자, 을에게 자, 우리 집을 자, 1억에 현금으로 1억에 팔겠다고 청약했어요. 을이 이제 계약을 성립시키려면 이것과 내용이 합치돼야 되잖아. 현금 1억에 사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락자가 자, 조건을 갖다 붙여요. 조건이나 변경을 가합니다. 나 지금 조건 현금 없다. 내가 6개월짜리 의무로 사겠다. 이렇게 조건 붙이죠. 그러면 현금 1억은 거절당한 거죠. 거절되니까 계약 불성립이에요. 또 두 번째 변경을 합니다. 아, 1억 너무 비싸다. 내가 9천이면 사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현금 1억 청약은 거절됐죠. 거절되니까 계약 성립 안에 불성립입니다. 자, 그런데 갑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건 6개월짜리 9천만 원 갑이 팔고 싶다면 다시 하려면 청약 다시 했다가 성락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 법은 요걸 갖다가 갑이 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하니까 성락만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법조문 보세요. 성락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 붙이거나 6개월짜리 붙이거나 변경 9천만 원 변경을 가해 성락하면 그 청약은 거절됐어요. 계약 불성립에 동시에 물어본다.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그래서 성락만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양가로 4번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격지자의 동그라미 치세요. 격지자 아까 뭐라 그랬죠? 편지라 그랬죠. 편지. 자,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자, 원래는 자, 계약은 자, 이 예외야. 계약은 청약이 도달되고 만약에 성락 기간을 2월 1일로 정했다. 그러면 성락이 2월 1일 내 도달되면 이때 이제 도달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청약도 의사표시니까 성락도 요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데 여기 연착되면 불성립이라고 그랬죠. 이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갑과 을이 이게 격지자예요. 격지자. 얘는 서울에 살고 여기는 미국 삽니다. 편지로 왔다 갔다 해요. 이럴 때는 조심해야 돼. 너무 머니까 이럴 때는 이 성락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은 도달이 아니라
발송한 때, 자, 을이 이제 1월 10일 날 발송했는데 2월 1일 되기 전에 2월 1일 날 도달했다. 그러면 요때가 아니고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격지자는 빨리 계약을 성립시켜 줍니다. 자, 531조 제목에 줄거 외워야 됩니다. 격지자는 계약 동그라미 성립 시기야. 성립 시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성납 통지를 동그라미 발송한 때 성립한다. 도달 X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는 도달이 아니라 발송한 때 빨리 성립시켜 줍니다. 도달한 때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발송한 때. 자, 원칙이 1번이야. 이제 1번 보면 대화자 간의 청약과 성납, 격지자 간의 청약은 전부 다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해.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다만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성납 기간 내지는 상당한 기간 내에 성납 도달하면 성납 통지를 한 때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른쪽에 이제 3번에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 자, 양가로 1번 줄거세요. 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땡땡 적어 단골 고객이 많음. 단골에게 많은 거야. 의사 실현. 자, 532조 조문만 기억하면 돼요. 청약자의 의사 표시나 관섭 관리에 의해서 성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자 줄거 나가죠. 성낙의 의사 표시 인정된 사실을 살짝 적어 객관적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합니다. 객관적 사실. 이게 단골적이 많아요. 자 보죠. 의사 실현 사실. 원칙은 청약과 성낙의 합치로 계약 성립합니다. 예외적으로 지금 의사 실현 사실로 계약 성립합니다. 자, 갑이 대표적으로 여기가 유료 주차장이에요. 유료 주차장이 딱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자, 1시간에 자, 주차비 자, 1시간에 그냥 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을이 이제 자, 주차장에 파킹을 합니다. 딱 주차장에 주차 행위를 해. 파킹에. 그럼 이 사람은 자, 내가 5,000원 주겠습니다. 말 안 했잖아요. 주차장에 파킹한다는 사실은 요 돈 주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죠. 요때 파킹하는 사실에 의해서 주차계약이 성립합니다. 이와 같이 성낙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 성립하는 걸 의사실현 사실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 3번, 2번 교차 청약에 의한 성립입니다. 자, 533조 당사자 간에 자, 줄거세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한 때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줄거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양청약 도달주의야. 자, 교차 청약 보죠. 저도 가끔 나오는데 교차 청약은 자, 갑이 을에게 잘 보세요.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매도하겠다고 청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원칙은 을이 자, 이 집을 1억에 매수하겠다고 성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해. 청약과 성낙이 합치잖아. 그런데 을이 성낙을 하지 않고 또 청약을 했어요. 둘 다 청약이잖아. 형식 논리적으로는 성낙이 없으니까 계약 성립 안 하죠.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갑은 1억에 팔겠다 그랬고 을은 1억에 사겠다 그랬잖아. 우리 학교 시간에 보면 한 사람은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여기 1억 집 한 채. 사겠다, 팔겠다 균형점 도달했잖아. 실질적으로는 합치된 거죠. 그래서 이 청약도 2월 1일 날 도달하고 이 청약도 2월 1일 날 도달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걸로 양청약 도달합니다. 내용이 같아야 돼요. 이게 내용이 다르면 안 돼. 갑은 1억에 팔겠다. 을은 9,000에 사겠다. 이건 안 되죠. 조금 잘 다시 보세요. 내용이 합치돼야 돼요.
교차 청약 당사자 간에 동일 내용의 1억 집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한 경우에는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합니다. 자, 그럼 계약 성립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야. 첫째, 뭐와 뭐의 합치죠? 청약과 성락의 합치. 두 번째, 의사 실현. 세 번째가 교차 청약. 그 세 가지입니다. 자, 그거 가지고 꼭 한 문제 나와. 그럼 예지의 문제 보세요. 작년, 저작년 문제네요. 청약에서 옳은 것 한번 고쳐보시오. 1.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잘 보세요. 불특정 다수인 청약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잖아. 자판기 설치 있다. 이거 자주 나오고. 2번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 전의를 철회할 수 있다. 맞아요. X죠.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 청약의 구속력. 3번 당사자 간에 조금 전에 했던 거네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네. 뭐죠 이거? 교차 청약이네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맞아요. 틀렸죠? 발송이 아니라 도달한 때 성립은. 이렇게 낸단 말이야. 아, 청약과 성락이 나오면 도달인지 발송인지를 잘 찾아야 돼. 다음 4번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 나왔어요.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청약이 유인이다. 청약이 유인이라 그랬죠? 청약에 대한 X 청약의 유인이다.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교섭 당사자가 줄거세요. 견적서 제출입니다. 견적서 제출은 확정이야 대충이야? 대충이니까 청약의 유인이죠.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답 나왔죠? 5번. 이렇게 출제가 돼요. 계약 보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읽어보시면 찾을 수 있어요. 자, 4번에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 책임. 이거는 아직 어려워요. 차후에 하겠습니다. 자, 지나갑니다. 다음 402페이지에 이제 계약의 효력. 그래서 1번 쌍무계약의 특질이야. 자, 양거래 1번에 그냥 성립상의 결련성이라는 것은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의존. 자, 결련성. 자, 쌍무계약의 자, 대표적인 애가 매매야, 매매. 매매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일방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상대방 을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쌍무계약의 성립상 의존관계야. 자, 갑의 채무가 불성립하거나 무효나 취소가 되면 상대방 채무도 불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의존관계죠. 쌍무니까. 지금 한쪽이 죽으면 상대방도 죽는 거예요. 다음 2번 이행상 결령 땡땡 적어서 이행상 결령성이 바로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에 이행하는 게 서로 공평하잖아. 공평, 동시행. 다음 3번에 존속상 결련성을 적으세요. 위험부담, 위험부담. 그렇게 하면 적어 놓으세요. 위험부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동시이행항변권. 같은 말 적어. 동시이행 이퀄 이행거절권. 이행거절권. 동시이행항변권 이행거절권. 자, 그렇게 적어 놓고 조금 쉬었다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